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라에서 아카자가 12개월이 아닌 귀할때 검사가 되었다면 어떻게 될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2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아카자가 혈기로부터 소중한 이들을 잃고 타마에 의해 혈기된 후 귀할때 선별 시험을 치르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온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시네리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신주로, 큐조로와 함께 귀할때 본부로 찾아가게 된 아카자. 듀들은 급한 조합회의가 있다고 해서 빠르게 본부로 이동을 했고, 혈기가 귀할때 본부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자마자 엄청난 경계태세를 갖췄습니다. 특히 혈기에 대해서 엄청난 혐오를 가지고 있는 풍주 사느미와 사조 오바네이는 더욱 날뛰었죠. 그러자 신주로가 아직 이 혈기에 대한 회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짓이냐며 그들을 다그쳤고, 형 귀할때에서 아무래도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는 신주로였기에 오바나의 사느미는 자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뒤 우베야시키 장주가 나왔고, 혈기가 스스로 귀살대원이 되어 있다고 찾아온 것은 이례적인 일이며 귀살대 규율을 중시하는 염주가 데려온 것은 또 굉장히 주목할 점이라고 했죠. 신주로는 이 혈기는 무잔의 이름을 부르고도 저주가 활동되지 않고, 아까 물어보니 무잔이 아닌 타마요라는 무잔을 적대하는 세력의 혈기로부터 혈기가 되었다고 했는데, 사느미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느냐고, 무잔이 일부러 저주를 풀어주고 이곳에 잠입시킨 것일 수도 있지 않느냐고 물었고, 아카는 이를 뿌듯 깔며 내 아버지는 눈 6개 달리고 눈가에 상현이라고 써져 있는 자식에게 주었고, 내 아쿤자와 예비장인이 눈가에 상현이의 표식이 있는 얼음 혈기 자식에게 죽었다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들은 상현의 존재들을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기에 그에게 들렁거렸고, 상현의 혈기들이 틀림없느냐고 물었죠. 그의 우베야시키 당주는 아무래도 저 혈기의 말이 맞는 것 같다며 예전 귀할때를 배신한 다레옥 검사가 그 당시 당주의 목을 베어버렸는데 그때 살아남은 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눈이 6개라고 전해져 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혈기인 네가 굳이 귀할때 들어올 이유까지는 되지 않는다고, 복수를 하려거든 혼자서 따로 해도 되지 않느냐고 물었죠. 아카는 그 처음에는 일륜도라는 것만 얻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 랭고쿠 녀석들을 보니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예전 신주로가 자신의 아버지가 동료였다고 했으니 내 아버지는 귀할때 검사였던 게 아니냐고 물었죠. 그의 신주로는 이 아이는 전 멸주 코테츠 앵쿠의 아들이라고 했고, 귀할때 경력이 꽤 있던 암주 교메이와 음주 탱게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우베야시키 당주 역시 꽤나 놀랐고, 그는 귀할때 마지막 임무에서 입은 부상으로 은퇴했다고 들었는데 그가 상현일의 혈기에게 살해당했다는 거냐며, 그리고 그의 아들이 혈기가 되어 이곳에 찾아왔다니 라며 고민한다 했죠. 그의 차기 염주로 지명되어 있던 큐조로가 저는 그를 귀할때 입대시킨 것에 동의한다며 그는 강한 검사로 분명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사내미는 이미 우리들만으로도 충분히 혈기 따위는 잡을 수 있을 거라며 혈기의 도움 따윈 받고 싶지 않다고 했죠. 그러자 아카자는 자꾸 아까부터 쫑알쫑알 말이 많은 녀석이라며 사내미를 응시했고, 사내미 역시 지지 않고 방금 뭐라 했냐 혈기 자식아? 라고 하며 금방이라도 싸울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의 다른 주들이 사내민을 말리러 가자 신주로가 냅두라며 아카자가 과연 우리에게 도움이 될 실력을 가졌는지를 알아볼 좋은 기회이지 않느냐고 했죠. 사내민은 바로 자신이 혈기와의 협동은 전혀 필요 없다는 걸 증명해주겠다며 아카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카자는 오냐 제발 도와달라고 애원하게끔 만들어주마 라고 하며 칼을 꺼냈고, 둘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부딪혔죠. 사내미의 바람의 호흡에 빠른 연격들을 아카야는 소리의 무술에서 익힌 유연한 몸놀림으로 부드럽게 피해냈고, 순간 화기의 호흡으로 강력한 일격을 날렸습니다. 사이미는 그것을 막아내긴 했지만 엄청난 충격의 나라가 땅바닥에 나뒹굴었죠. 그의 신주로는 화기의 호흡은 화염의 호흡보다 일격이 강한 호흡, 그 공격은 막아도 엄청난 충격을 받기에 막는 것보단 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이미는 한번 넘어진 거 가지고 승부가 끝난 거 아니라며 다시 아카자에게 덤벼들어 공격했고, 아카는 즐겁다는 듯이 받아치며 튕겨냈죠. 사이미는 점점 지쳐가 숨을 헐떡거렸고, 어째서인지 저 녀석이 내 공격의 흐름을 읽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사이미는 이 방법을 써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며 자신의 팔뚝에 피를 내려고 칼을 가져다 대려고 했는데 그 순간 큐조로가 뛰어와 사이미를 막았고, 서로 검수를 주고받았으면 되지 굳이 피를 꼭 봐야겠느냐고 했죠. 그의 우에야시키 당주도 입장이 된 것 같다고, 아카야는 귀할때 풍조 사이미와도 호각을 다퉜으니 충분히 귀할때에 도움이 될 만한 실력을 지닌 것 같은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했습니다. 아카야는 호각이라니 마음만 먹었으면 저런 자식은 그냥 발라버렸을 텐데
라고 조용히 말했죠. 사내미 역시 내가 그 방법만 쓴다면 혈기 자식은 상대도 되지 않을 텐데 라고 했습니다. 그의 다른 주들은 아카자의 실력을 인정했고 아카자를 귀살대원으로 받아들인 것에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아카자는 새로운 일륜도와 귀살대 까마귀를 지급받게 되었는데 아카자의 일륜도는 강한 일격을 내는 파괴호흡에 걸맞게 잘 부러지지 않는 경도를 가진 칼로 특별 제작을 했죠. 아카자는 곧바로 귀살대 까마귀의 인도를 따라 혈기 퇴치 임무에 나섰는데 혈기인 아카자에게는 다른 혈기들의 기운이 훨씬 잘 느껴졌고 인간으로 위장해 있는 혈기들도 곧장 차안에 베어버리곤 했습니다. 아카야는 그저 혈기에 대한 분노를 풀 뿐이었기에 다른 인간들이 혈기들에게 인질로 잡혀있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혈기들을 대체했고 그 모습은 인간의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큐조라는 완전 상반된 모습이었죠. 아카자는 혈기의 엄청난 체력으로 밤마다 쉴 새 없이 혈기를 대체해 그동안 가장 압도적인 임무 수행률을 보여주던 사내미의 성과보다 뛰어나 모두가 놀랐습니다. 아카야는 이렇게 혈기들을 몽땅 죽이다 보면 분명 상현 1과 상현 2의 혈기를 만날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는 중 어떤 강력한 기회를 쫓아 어떤 산에 들어가게 된 아카자. 하지만 그곳에 다다르자 갑자기 그 엄청난 기회가 순간이동이라도 하는 듯 사라졌고 아카야는 칫 사라져버렸나? 라며 아쉬워했습니다. 그런데 근처에서 어떤 조그만 혈기의 기운이 느껴져 그 녀석이라도 죽이려고 가봤는데 그곳에는 한 혈기 소녀와 이마에 흉터가 있는 소년이 있었고 그 소년은 아카자를 보며 나를 잡아먹으려고 온 것이냐며 나를 잡아먹긴 하되 제발 내 동생만큼은 살려달라고 애원했죠. 아카야는 나는 귀살대원으로 혈기를 되찾으려고 온 것이지 널 굳이 죽일 필요가 없으니 안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탄지로는 제발 내 동생을 해치지 말아달라고 아카야를 막아섰고 아카야는 방해한다면 이 녀석 또한 죽여버리는 수가 있다며 윽박을 질렀죠. 그래도 탄지로는 물러서지 않았고 아카야는 손바닥으로 탄지로를 쳐내 날려버렸습니다. 그러자 혈기인 네즈코가 쓰러진 탄지로의 앞으로 다가갔고 아카야는 네이코가 탄지로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건 줄 알고 그저 지켜봤죠. 어차피 네이코가 탄지로를 잡아먹어도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 어쨌든 네이코를 대체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이코는 마치 탄지로를 걱정하는 듯한 행동과 아카야를 탄지로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계하는 태세를 갖췄죠. 아카야는 그 모습을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봤는데 원래 무장의 피로 혈가된 이들은 흥분하여 곧바로 인간을 잡아먹으려는 습성을 보이는데 네이코는 어째선지 인간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자신이 지키지 못했던 가족들이 떠올랐고 아카야는 이 남매를 보고 무력했던 자신이 겹쳐 보여 그들을 죽일 수가 없었죠. 아카야는 일단 따라오라며 탄지로와 네이코를 데리고 타마요에게 데리고 왔고 타마요는 네이코를 보고서는 이런 혈기는 처음 본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껏 유래가 없던 혈기가 되자마자 무장의 저주가 풀린 사례라며 이 아이에게서는 무장의 피냄새는 있지만 저주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죠. 이 아이는 충분히 관찰해볼 필요가 있으니 탄지로와 네이코를 이곳에서 보호하겠다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아카자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고 아카야는 약해 빠진 것들과는 상종하기 싫으니 강해지라는 말을 남기며 다른 인물을 향해 갔죠. 나타공원사에서 많은 귀살대원들이 위기에 빠졌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곳에는 아무래도 12월의 혈기가 있을 거라는 정보를 듣자 아카야는 누구보다 빠르게 그곳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나타공원사에 들어서자 여기저기에 숨어있는 거미혈기들이 보였고 그 거미혈기들은 어쩐지 자신들과 다른 아카자를 보고 이 녀석은 뭐하는 녀석이냐며 경계했죠. 그러자 난 이 녀석들을 박살내버릴 귀살대원 아카자다 라고 하며 그대로 뛰어나가 파괴호흡으로 그들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자 거미줄 혈기술에 걸려 서로를 베고 있는 귀살대원들이 보였고 아카야는 그들을 무시한 채 거미줄을 따라 엄마 거미혈기가 있는 곳으로 갔죠. 그러자 엄마 거미혈기는 더 이상 자신에게 다가오면 인질로 잡고 있는 귀살대원들을 거미줄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했는데 아카야는 씩 웃으며 약한 녀석들은 죽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며 그들을 모두 죽이는 것까지 기다려줄 테니 어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엄마 거미혈기는 그러고 보니 이 자식은 혈기, 인간이 죽는 것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겠구나 라고 하며 황급하게 도움을 외쳤고 아카야는 시끄럽다며 엄마 거미혈기의 목을 베어버렸죠. 그 순간 아빠 거미혈기가 아카야에게 분노의 펀치를 날렸고 아카야는 그 주먹을 맞고 멀리 튕겨나가 나무들과 함께 무너졌습니다. 감히 내 가족들을 거늘다니 곱게 죽여주진 않겠다 라고 외치는 아빠 거미혈기. 그의 아카야는 몸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어냈고 그런 주먹으로 가족들을 지킬 수 있겠느냐고 비아냥거렸죠. 아빠 거미혈기는 건방지다며 다시 한번 주먹을 휘둘렀는데 아카야는 소리의 무술로 카운터 공격을 했고 아빠 거미혈기의 머리통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주먹은 이렇게 쓰는 거야. 검사보다도 주먹을 못 쓰다니 라며 쯧쯧거렸고 아빠 거미혈기를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아빠 거미혈기는 이런 무시한 파워의 주먹은 처음 맞아본다며 이 녀석이 주먹을 쓰는 혈기가 되었다면 최소 상현 3까지는 올라갔을지도 모른다고 했고 아카야는 헛소리하지 말라고
나는 지금 귀할대 검사라며 아빠 거미 혈기의 목을 일륜도로 베어버렸죠. 그 후 아카자는 이사에서 가장 귀가 짙은 녀석을 향해 뛰어갔고 귀살대원들의 찢겨진 시체 가운데에 한 혈기가 서 있었습니다. 아카는 그 혈기의 눈에 하얀 오해 표식이 있는 것을 보고 너 상인 릴리의 혈기들이 어디에 있는 줄 알고 있나? 라고 물었죠. 그의 루이는 그분들은 왜 찾는 거냐고 물었고 아카야는 갈갈기 베어 죽여버리려고 하니 당장 그 녀석들의 위치를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의 루이는 실수하며 나도 그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며 그리고 니까 녀석이 감히 그분들과 맞설 수 있겠느냐며 거미 혈기술을 뿌려댔죠. 아카야는 루이의 거미줄에 팔이 베어버렸고 루이는 뭐 별거 없는 녀석이구나 라고 씩 웃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아카야의 팔은 다시 재생이 되었고 내 재생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 일부러 배워본 것 뿐이라며 웃었죠. 루이는 그렇다면 이것도 한번 재생해보라며 아카야의 목을 스테이크 조각으로 내버리려고 했는데 아카야가 일륜도를 빼어 화개호 참격을 날리자 그 거미줄의 한순간에 전부 공중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12개월의 혈기라고 해서 살짝 기대를 했구만. 다른 혈기들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약한 녀석이구나 라고 하며 아카야가 루이에게 빠르게 접근했고 파괴호흡, 제1형, 공참 엄청나게 빠르고 묵직한 창격들이 루이의 온몸을 갈갈기 찢어버렸고 루이의 목은 하늘 높이 치솟아올랐죠. 한편 랭고구 저택에서는 신지로가 표요를 불렀고 너에게 기니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늙은 자신은 슬슬 물러나야 할 때가 된 것 같다며 이제 네가 내 자리를 물려받아 염주로 활약을 해주라고 했죠. 그의 큐요로는 아직 자신은 아버지의 실력에 미치지 못한다며 어찌 더 강한 화염회복 검사가 있는데도 자신이 그 자리에 설 수 있겠느냐고 그저 부끄러울 따름이라고 했습니다. 신지로는 쿄요로가 자신의 실력을 예전부터 뛰어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버지인 자신의 체면을 위해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만 알았죠. 신지로는 어쨌든 조만간 염주의 자리를 내려놓겠다고 당준이에게 말할 테니 그렇게 알아두라고 했습니다. 큐요로는 제 소견으로는 아버지가 좀 더 귀살대를 이끌어주셨으면 한다고 좀 더 고민해보고 결정해보심이 어떻겠냐고 하며 자신은 이만 임무가 있어서 그곳을 가겠다고 했죠. 신지로는 어느새 늠름하게 큰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먼저 떠나보낸 아내 루카가 생각이 났고 단골 술집으로 찾아가 술을 마시면서 감상에 젖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술을 마시고 있는데 근처에서 어떤 소란이 일어났고 나가보니 어떤 검사가 있었으며 주변의 사람들은 경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 검사의 한 손에는 사람의 목이 들려있었고 엄청나게 사악한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신지로는 그와 마주해보니 그의 눈에는 하얀 삼의 표식이 있었고 곧바로 전투태세를 갖추며 이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아카야가 주인공인 시나리오에서는 서브 주인공으로 역시 여자 캐릭터를 이어주는 것보단 쿄조로의 우정을 넣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 쿄조로의 서사도 함께 넣어볼 예정입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나리오 3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